자, 이번 예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여기 작은 모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포텐시오 모터가 있어요. 팟핀. 팟이 있어요. 자, 팟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볼 겁니다. 보이죠? 예. 팟이 움직임에 따라서 모터가 돌고 있죠.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날로그 아웃풋 중에서 모터 관련해서 쭉 그 실습을 할 건데요. 모터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 LED를 켜거나 그걸 센서를 가지고 세상을 감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써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만드는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일 수 있어요. 그 실제 어떤 움직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모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실습을 해나갈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모터들이 있고, 그 모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한 세 가지만 짚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힘입니다. 얼마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얼마만한 힘으로 뭐를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속도,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이 속도, 그 다음에 각도 중요합니다. 이게 모터는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은 이게 당연히 원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각도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얼마만큼의 각도를 움직이게 해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감안해서 어떤 모터를 어떤 형태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뭐 아주 많은 종류의 다양한 모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힘이나 속도나 각도에 따라서.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어, 꼽을 수 있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DC 모터, 다음에 서보 모터, 다음에 스테퍼 모터, 이렇게 그 대표적인 모터들을 꼽을 수 있어요. 이 모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할 건데, 먼저 DC 모터는 가장 기본적인 모터입니다. 이게 음, 어, 예를 들어서 전원을 주면 돌고, 전원을 주지 않으면 안 돌고, 뭐 이 정도 아주 간단한 그 모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터를 DC 모터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저렴하고 단순하지만 이제 방향 속도 조절 가능하지만 대신에 좀 미세한 조정이라든가 복잡한 조정이 어려운, 특히 어, 각도 조절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서브 모터라는 걸 씁니다. 서브 모터는 그 모터 안에, DC 모터의 안에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또 미세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모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각도가 필요한 거면 이제 서브 모터리를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루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서브 모터는. 다만 이제 힘이 좀 약하고 180도 정도, 180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있어요. 근데 뭐 180도가 아닌 더 큰 각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거나 힘을 더 세게 하는 방법들도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나서 이런 힘이 약하고 180도밖에 조절 못하는 이런 단점이 이제 극복되는 곳이 이제 스테퍼 모터라는 거예요. 이 스테퍼 모터는 굉장히 토크가 크다.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각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스테퍼 모터는 대신에 이제 좀 비싸고 무겁고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3D 프린터에서 3D 프린팅 할 때 보면 막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들이 보통은 스테퍼 모터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모터들이 있다라는 점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중에서 이번 예제에서는 이제 서버 모터라는 걸 쓸 텐데, 서버 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그 서버 모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패키지에 들어있는 것은 좀 작은 모터일 수 건데, 서버 모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휠 부분과 그다음 바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선이 세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맨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세 개의 가닥이 나와 있고 그 선이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데 뭐 같은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선은 또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맨 왼쪽부터 검정색, 빨간색, 그리고 뭐 노란색 이렇게 세 개의 가닥이 나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맨 왼쪽에 검정색은 우리 언젠가 한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검정색은 그라운드, 빨간색은 5V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맨 왼쪽은 그라운드, 검정색, 빨간색은 5V, 맨 오른쪽은 노란색은 PWM 핀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PWM 신호를 사용해요. PWM 핀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서버를 돌리면 180도 각도를 지정해줘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드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연결하는데 왼쪽에 서버 모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V 그라운드 그 다음에 9번 핀 PWM 핀 9번 핀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할 거는 이제 팟입니다. 포텐시오미터를 사용할 건데 그 볼륨 높 같은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2번 아날로그 핀 2번으로 연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앞에 있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재료 좀 봅시다. 여기 알두이노하고 빵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텐시오미터는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버 모터입니다. 그 앞에서 아까 설명을 했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선이 나와 있는데 이 선을 보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개를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는데 그 커넥터에 이 핀을 이렇게 꽂아서 좀 더 그 빵판에다 연결하기 좋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요. 먼저 알두이노 5V와 그라운드를 선에 꼽아주는 거는 뭐 두 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좀 가까이로 당겨 봅시다. 될 것 같고 자 먼저 포텐시오미터부터 연결할게요. 포텐시오미터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라운드와 양쪽에 있는 이 두 개를 그라운드와 5V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 하나를 빼서 가운데 있는 걸 빼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핀 2번에다가 끼워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서버 연결인데 서버 연결도 어렵지 않습니다. 서버는 그 세 개의 핀 나와 있는 곳 이것을 이제 일단 아무데나 꽂아주고요.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꽂습니다. 꽂고 맨 왼쪽이 그라운드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이 5V 이렇게요. 보이나요? 선을 가렸어 안 보이네. 이렇게 그라운드 5V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을 PWM 핀 우리는 지금 PWM 핀 중에서 9번 핀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9번 핀 쪽 9번 핀으로 8, 9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됐죠? 간단합니다. 코딩 해봅시다. 우리가 서버를 사용하려면 servo.h라는 서버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서버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다운로드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servo.h를 사용해야 되는데 servo.h 사용하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include 해줘야 되겠죠. include servo.h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선언은 서버 어버에 마이 서버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서버를 마이 서버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핀들 선언해줘야 되겠죠. 핀 먼저 그 포텐시오미터 연결한 팟핀
팝핀 우리가 2번 핀에 연결했죠. A2라고 써줘야 되고 2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 핀 PWM 9번 핀에 연결해줬죠. 예. 자, 셋업 둘 다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이기 때문에 셋업 해줄 건 없어요. 그 핀 선언을 해줄 필요는 핀 셋업을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 우리 서버 그 오브젝트 그를 선언을 해줘야 될 부분 있어요. 셋업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셋업을 해주냐면 my 이 서버에다가 어태치 서버 핀 해서 서버 핀을 어태치 붙여줘야겠다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그 서버 핀을 어태치 해준다 해주고 자 먼저 이렇게 하면 이제 셋업이랑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오브젝트 선언이랑 이런 것들 다 끝납니다. 이제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 서버라는 걸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뭘 해줘야 되겠어요? 먼저 아날로그 리드로 포텐시오 밑에서 들어오는 값을 읽어줘야 되겠죠? 인티저 벨이라는 값을 주고 아날로그 리드 해줘야 되겠죠? 리드 팝핀 핀 하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값이 0에서 1024 사이의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0에서 1024 값이 들어오면 서버를 움직여야 되는데 서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0에서 180도 180도까지밖에 못 움직이죠. 0에서 180도까지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24라는 값을 그대로 각도 값으로 쓸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너무 크니까. 그럼 뭘 해줘야 된다? 맵을 해줘야 되죠. 맵. 그래서 밸류 받은 0에서 1024 값을 각도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데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벨 이퀄 맵 벨 값을 0에서 1024로 들어올 텐데 이거를 0에서 180도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해줘라. 컨스트레인트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포텐시오미터는 정확히 0에서 1024가 아니죠. 1023이죠. 미안합니다. 1023까지의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이 컨스트레인트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매핑된 값으로 어떻게 각도를 조절하느냐 요것이 중요합니다. 마이 서버에다가 써줘라. 우리 아날로그 라이트처럼 써줘라. 뭘 써주냐? 밸류 각도를 써줘라 라는 건 각도만큼 돌려줘라.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둘 사이의 정확한 움직임을 위해서 왜냐면 이 서버가 돌아가는 각도로 돌아가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미세한 시간. 그 시간을 무시해버리면 신호가 제대로 안 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의 딜레이를 좀 줘서 돌아갈 시간의 여유를 좀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연결해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업로드가 됐고요. 그러면 자, 연결이 되죠? 180도까지. 약간 끌려가는 느낌은 아까 딜레이를 좀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서버 사용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모터만 돌려가지고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차차 모터를 좀씩 배워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